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4장 9절 다중적분에서 변수 변환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다중적분에서 변수 변환인데 좀 금방 다가오지 않죠. 요 제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다중적분을 하는데 변수를 바꿔보겠다. 그 말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다중적분을 하는데 치환을 해보겠다. 변수를 치환을 해보겠다. 그런 뜻이고요. 변수를 치환한다는 것은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다중적분을 치환적분을 해보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치환적분. 저희가 일변수 함수에서는 치환적분을 흔히 많이 했었죠. 고등학교 때도 배웠었고, 근데 저희가 다중적분이라 하는 것은 뭐 이변수 함수, 삼변수 함수인 다변수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그때 치환적분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변수 함수는 적분 변수가 여러 개죠. 예를 들어 이변수 함수는 dx, dy, x에 대해서도 적분을 하고 y에 대해서도 적분을 하는데 그러면 변수 치환을 한다는 얘기는 x도 어떤 다른 변수로 바꾸고 다른 문자로 바꾸고 y도 어떤 다른 문자로 바꿔서 적분을 하게 된다는 그런 그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환적분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일변수 함수의 치환적분을 우선 한번 상기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이 식에서 f of x를 x에 대한 함수죠. 일변수 함수입니다.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겠다 라고 하면 우선 x라는 적분 변수를 u에 관한 어떤 u로 표현된 그런 식으로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x는 u일 수도 있고 아니면 x는 u의 어떤 다항식일 수도 있고 뭐 x는 코사인 u 아니면 로그 u처럼 어쨌건 u를 가지고 표현된 어떤 함수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GU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환적분 할 때 이 치환이라는 양변을 미분을 하죠. 그죠? 어떻게 하냐면 dx는 G'U의 du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이 식을 u에 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g는 u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G'U 아니면 du G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x 대신에 G of U를 대입하고 그리고 dx 대신에 G prime of U랑 du를 이렇게 대입을 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적분 변수 u에 대한 식으로 모두 바꾼 다음에 u에 대한 관점으로 저희가 적분을 했었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치환적분, 일변수 함수의 치환적분이죠. 이건 이미 저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는 여기는 x는 어떤 u의 함수를 g of u라고 했는데 흔히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 x를 u로 표현된 어떤 함수다. x인데 x는 어떤 u로 표현된 함수다.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 똑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면 dx는 x prime of u의 du가 되거나 또는 u로 미분하면 x는 u에 대한 함수니까 du, dxu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x 대신에 여기 x of u를 대신 대입한 거고요. 그럼 여기다 들어간 거고, 그리고 dx 대신에 x 프라임 of u의 du를 한 거죠. 그러니까 x 프라임 of u라는 것은 이것은 요 자체를 요 함수를 u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죠? 그러면 du의 dx 프라임 of u x 프라임은 dxu가 되고 에다가 du가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dx 대신에 여기 dx 대신에 요만큼을 이렇게 대신 대입을 하면 완벽하게 치환이 되고 이 마지막 요식에서도 u에 관해서 적분을 잘 해주면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일변수 함수를 치환적분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 일변수 함수에서는 그 적분 변수가 보통 x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는 적분 변수 x에 대해서만 적분하는 것인데, 이 치환 적분은 이 적분 변수 x를 다른 문자, 저 위에서는 이제 u라는 또 다른 문자였죠. 그죠?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적분하는 것이 바로 치환 적분이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그럼 이변수 함수는 여기 보통 어떤 영역에서 이변수 함수를 적분하겠다라는 것은 이 이중적분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분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반복적분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지금 이 반복적분은 적분 변수가 두 개입니다. 이게 두 개가 뭐냐면, 즉 x에 관해서 적분을 해야 되고 y에 관해서 적분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분 또는 이변수 함수 적분을 가지고 치환적분을 한다는 것은 x도 어떤 다른 문자로 치환이 될 거고 y도 다른 문자로 치환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의 적분 변수를 치환을 하는 게 치환적분이니까 이변수 함수도 적분 변수 두 개를 다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적분하는 방식이 이변수 함수의 치환적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바로 극좌표에서 x, y라는 극좌표에서 x와 y라는 이제 변수를 r과 세타라는 변수로, 또는 x와 y라는 문자를 r과 세타라는 문자로 바꾼 다음에 적분하는 게 극좌표에서 적분이었죠. 그죠? 이것도 나름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변수가 변환됐으니까 나름 치환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적분했으니까 치환 적분입니다. 그래서 극좌표에서 치환 적분을 한 것이 바로 여기 표현된 극좌표에서 dA 대신에 즉 dx, dy 대신에 rdr, d세타를 이게 바꿔 넣게 되는 것이 치환 적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x와 지금 x죠. x번 먼저 보죠. x를 어떤 식으로 다른 문자로 치환됐냐? x는 r과 세타로 표현되는 함수로 치환이 됐고요. 그리고 y도 역시 r과 세타로 표현되는 이 식을 가지고 치환을 했습니다. 위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그죠? 여기서는 x라는 함수를 x라는 변수를 u라는 변수로 치환을 했고, 그죠? u라는 변수는 사실 u로 표현된 어떤 함수였죠. 그게 바로 GU였고, 그죠? 그럼 이 변수 함수에서는 x도 다른 변수로 치환할 건데, 두 가지 변수 r과 세타로 표현된 함수로, 그리고 y도 r과 세타로 표현된 함수로 나타낸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x는 어떤 함수인데 r과 세타로 표현된 함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헷갈리시면 x는 어떤 g라는 함수인데 r과 세타라는 두 문자로 표현되는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요 위랑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리고 y도 어떤 함수인데 r과 세타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x와 적분 변수 x와 y를 r과 세타로 바꾼 겁니다. 그게 바로 극좌표에서 적분을 한 것이고,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극좌표로 치환된 적분이 이 공식이 된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 변수 함수의 치환 적분이 어떤 건지 살짝 감은 오시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직교좌표에 있던 적분을 극좌표에 있는 변수 알세타로 치환해서 적분하는 걸 잘 이해를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가 극좌표에서 그러니까 직교좌표로 표현된 x, y를 극좌표의 r 세타로 변환해주는 관계식인 거죠. 근데 요 두 가지를 자세히 보면 x라는 것은 어떤 아까 좀 전에 함수인데 r과 세타로 표현된 함수고요. y도 어떤 함수인데 r과 세타로 표현이 돼 있죠. 그쵸?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r 세타라는 공간에서 r세타라는 공간에 어떤 점이 있겠죠. 뭐 r1, 세타1이라는 점이 있으면 그게 g라는 함수를 통해서 x로 가고, 그죠? g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 x1이라는 점으로 가고, 또 h라는 함수를 통해서 r 세타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죠. 그죠? y1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g와 h로 나타내지 말고 아예 이 두 개를 묶어서 t라고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거든요. t. 그러면 t라는 게 일종의 함수가 되어서 어떤 함수냐면 r, 세타라는 이 점을
점을 x, y라는 점으로 바꿔주는 함수인데 이것을 변환이라고 합니다. 변환. 영어로는 transformatio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변환을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t라는 것을 변환인데 r과 세타를 집어넣으면 주어진 r과 주어진 세타로 가지고 함수 계산을 해서 x, y라는 이 좌표 점을 하나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r 세타 평면에 있던 점을 x, y로 변환해주는 t 변환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특수한 변환의 한 종류고요. 요거를 한 일반화해서 지금 요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를 어떻게 일반화하냐면 UV 평면에 있는 어떤 점들의 집합을 이렇게 영역을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S라는 영역. 그리고 이 S라는 영역에 있는 점들, 그러니까 뭐 U,V로 되겠죠. UV 평면이니까, 그죠? 한 점 U1,V1을 이 변환 T에 의해서 U,V라는 한 점이 정해지면 변환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서 x, y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x, y가 결정된 점을 x1, y1이 되겠죠. 그죠? u1, v1으로 계산돼서 x1이 나올 거고, 또 u1, v1을 가지고 y1이 계산되겠죠. 자, 이쪽 오른쪽에 좀 전에 했었죠. 그죠? r1 세타1으로 x1이 정해지고 r1 세타1으로 y1이 정해지는 방식이 방식 두 가지를 묶어서 t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u1과 v1이 정해지면 x1과 y1이 정해지는 것을 t,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이것을 변환이라고 하고, 반대로 x1, y1이 정해졌을 때 u1, v1이 정해지는 역변환을 t 인버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마치 함수 저희가 쓰는 거랑 비슷하죠. 변환도 일종의 함수의 일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환이라는 그 개념을 좀 알게 됐고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변환이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전사임에서 단사죠. 그죠? 그러면서 전단사 함수는 사실 1대1 대응이라는 말로 전단사 함수라는 말과 뭐 동일하게 쓰죠. 그죠? 1대1 대응. 여기서도 변환에서도 이 t라는 변환이 존재하고 또 역변환도 그대로 존재하면 이 t는 1대1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S에 있는 한 점이 정해지면 R에 있는 다른 한 점으로 정해지는데 반드시 1대1로만 대응되어야지, 예를 들어 여기 다른 점이 또 같은 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저희가 전단사 함수도 항상 그렇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1대1 변환이 되면 역변환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용어를 하나 알고 가야 되는데, 지금 t라는 변환, 요 그림에서 한번 보죠. t라는 변환은 s라는 집합에서 r이라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일종의 함수죠. 그죠? 변환 t는 함수인데, 함수라고 생각하면 S에 있는 이 집합을 일종의 정의역으로 볼 수 있죠. 도메인 정의라고 볼 수 있고, R에 있는 집합이 예를 들어 S에 있는 게 R에 다 1대1로 다 대응된 걸 다 모았다 그러면 여기는 치역이겠죠. 그죠? 치역을 이미지 또는 이미지 오브 S의 상, S의 정의역 S의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지 또 상. 그러니까 이게 상이라는 게 약간 표상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S라는 이런 어떤 그림이 있는데 T라는 변환에 의해서 몽땅 옮겼더니 R이라는 그림처럼 이렇게 그림이 변했다. 뭐 이렇게 이미지가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오른편에 했었던 이 특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환 t를 이렇게 했지만 여기 있는 x를 일종의 함수인데 u와 v로 표현된 함수일 수도 있고 y도 역시 함수인데 u와 v로 표현된 함수일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u와 v가 하나씩 순서상에 정해지면 그걸로 계산이 되어서 x가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u와 v가 정해지면 u와 v로 계산되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y좌표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g와 h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x는 어떤 함수인데 u와 v로 표현된 이변수 함수이고 y는 어떤 함수인데 역시 u와 v로 표현된 어떤 h라는 함수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그림에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g에 의해서 x는 u와 v로 x가 결정돼서 이 uv 하나가 결정되면 x1이 결정된 것이고, 그죠? y는 huv면 마찬가지로 uv가 결정되면 y좌표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냥 이걸 묶어서 변환 t 하나로 표현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환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았으니까 우선 이 개념에 좀 더 이제 적응이 되려면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 변환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방정식이 x는 한번 다시 써보죠. x는 u제곱 빼기 v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또 해보죠. x는 u와 v로 표현된 함수인데 그 함수가 u제곱 빼기 v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y도 역시 u와 v로 표현된 함수인데 그게 바로 EUV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식이 있고요. 이렇게 정의된 변환, 이게 바로 t 변환인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 변환에 대해서 사각형 S의 상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t라는 변환에 의해서 S가 어떤 R이라는 상, 이미지가 될 텐데, 요 변환해주는 그 사이의 관계식은 X는 요런 관계, Y는 요런 관계에 의해서 S에 있던 영역이 R의 영역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S의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S는 우선 UV 평면에 있는 것이고
R은 XY 평면에 있는 영역이죠. 자, 그래서 일단 UV 평면에 있는 S라는 영역을 한번 표시해 보면 U는 0에서 1까지,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V도 0에서 1까지, V도 0에서 1까지. 그러면 이 정사각형 영역이 바로 S라는 영역이고, S라는 영역은 UV 평면에 있는 영역입니다. 자, 이게 T라는 변환에 따라서 XY 평면 위로 이동이 될 텐데, XY 평면을 한번 그려보죠. 네, 요거 말고 다른 좌표계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XY 평면에 을 그려보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좀 붙여보고요. 이렇게. 자, 우선 0,0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U가 0,0입니다. U가 0,0이면 여기에 00을 넣고 여기 00을 넣으면 X도 0,0이 되는 거죠. 그죠? 0,0은 일단 U,V가 X, Y로 T에 의해 변환될 텐데, 우선은 0,0은 0,0으로 갑니다. 이렇게 변환됐고요. 그리고 1,0은 어디로 갈까요? U의 1,0은 여기 대입해보면 되죠. 10, 10 대입하면 X는 1이 되고 역시 Y는 0이 되네요. 여기서도 1,0은 1,0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1,1은 어디로 갈지 한번 해보죠. 1,1 여기다 11 대입하면, 여기다가 11을 대입하면 X는 0이 되고요. 여기다가 1,1을 대입하면 Y는 2가 되네요. 그죠? 그럼 요건 따로 색깔을 좀 칠해 보겠습니다. 1,1이라는 것은 0, 지금 여기가 1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지금 1,1은 2점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걸 한번 보겠네요. 0,1 보라색 0,1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도 대입하면 0,1은 U가 0이고 V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0이 되죠. 그죠? 여기다 0,1을 대입하면, 그럼 보라색 0,1은 마이너스 1,0으로 옵니다. 자, 일단 요 정사각형에 내 끝에 있는 점들은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모양이 삼각형이 될지 아니면 어떤 모양이 될지, 그거는 어떤 영역이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0에서 여기 0,0에서 1,0으로 가는 이 경로를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이 경로를 S1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S1을 0,0에서 1,0으로 가는 이 경로를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로는 UV 평면에 있는데 지금 V 좌표가 항상 0인 상황인 거죠. 그죠? V 좌표가 여기, V 좌표가 항상 0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S1이라는 경로를 따라간다면, 그러면 그때 X는 어떻게 표현되죠? V가 항상 0이니까 U제곱이고
y는 v가 항상 0이니까 0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uv 평면에서 이 S1이라는 경로에 따라 0,0에서 자, 이 0,0에서 1,0 1,0 아까 요 점이었죠. 그죠? 요 점까지 여기서 요 점까지 경로를 갈 때 S1으로 경로를 따라갈 때 x, y, xy 평면에서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보는데 그게 바로 이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근데 S1이라는 경로는 U라는 것은 지금 U라는 것은 0에서 1로 갔네요. 그죠? 0에서 1로 갔네요. 그러면 X도 0에서 1로 가겠죠. 그죠? U가 0에서 1로 갔으니까 이거로부터 X가 0에서 1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X가 0에서 1로 갔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S1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XY 평면에서도 이 경로에 따라서 요만큼 온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S1이라는 경로의 S1의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XY 평면이 위에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0에서 1,1로 가는 이 경로를 S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S2는 1,0에서 1,1로 따라가는 진행하는 6,v 평면에서 경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u는 항상 이 경로 위에 있으면 u는 항상 1이고 v만 변하겠죠. 그죠? 그러면 u는 항상 1이니까 x는 1 빼기 v 제곱이라고 되고 그죠? u는 항상 1이 되니까 그리고 y는 2u라고 표현이 되는데 2v죠. u가 항상 1이니까 2v로 표현되죠. 자, 그러면 x와 y의 관계식을 한번 따져보면 어떻게 되나요? x는 요거로부터 x는 1 빼기 지금 4분의 v 대신에 2분의 y를 내면 4분의 y 제곱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행인 것은 재미난 것은 v가 0에서 1로 변하죠. 그죠? 이 바로 v가 0에서 1로 변한다는 얘기는 y 입장에서는 0에서 2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y가 0에서 2로 변하는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y는 0에서 2로 되고 또는 x v가 0에서 1로 변하면 x는 1에서 0까지 변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자, 이 2차 포물선 곡선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y가 0일 때는 여기 1,0이 되고 x가 0일 때는 y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인 거죠. 근데 정확하게 S2라는 경로로 이렇게 위로 진행하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포물선을 따라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 포물선이 바로 여기 괄호에 있는 포물선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는 1,1에서
0,1을 따라 한번 가는 걸 S3라고 해보겠습니다. S3 1,1에서 물론 UV 평면입니다. 1,1에서 0,1을 따라가는 경로를 S3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S3에서는 항상 V는 1이죠. 항상 V는 1이고 U가 1에서 0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죠? 1에서 0으로 변해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X를 보면 V가 1이니까 U제곱 빼기 1이 되고 Y는 V가 1이니까 V가 1이니까 2U라고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연립을 하면 X는 4U 제곱 빼기 1 이라는 역시 아니죠. 4U 대신에 2분의 Y를 집어넣으면 4분의 Y 제곱 빼기 1이라는 포물선이 되는 것이고 U가 0에서 1 변하면 Y는 0에서 2 사이가 변하고 X라는 것은 U가 0에서 1까지 변하면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런 식으로 변하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0과 0,2를 사이에 있는 그런 포물선이 된 거죠. 그죠? 즉 요렇게 되는 게 S3 경로를 따라 UV라는 점이 변해가면 이 관계식에 의해서 XY 평면에서는 요 포물선을 따라 변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따져보면 마지막으로 UV 평면에 0,1에서 0,0으로 돌아오는 이 경로를 S4라고 하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여기 경로에 따라서 마이너스 1,0에서 0,0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는 여기 S1의 상, S2의 상, S3의 상, S4의 상이 되는 것이고 요 내부에 있는 거는 당연히 따져보면 요 내부가 바로 S라는 영역이 T라는 변환에 의해서 UV에 있는 S라는 영역이 XY 평면 위에 R이라는 영역으로 이동이 되고 그런 이동된 모양이 바로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 이 R이라는 것은 즉 R은 T라는 변환에 의해 생긴 S의 상이 바로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제 1번에서 사각형 S 그러니까 UV 평면에 있는 S를 XY 평면에 있는 상으로 나타냈습니다.